데이브의 반도체 강의, 엣칭 강의 9강을 시작하도록 할게. 9강에서는 수식각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 수식각의 방식 및 메커니즘, 그 진행 방식 및 문제점, 그 수식각의 장비는 무엇이 있는지, 그 수식각의 특성과 이용 분야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막질 재료의 수식각 용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SiO2, SiH, 라마 금속막의 웨드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수지식각은 웨이퍼를 식각 용액에 담그거나 웨이퍼 식각 용액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식각을 하는 방법이야. 메커니즘은 식각 용액들의 확산에 의해서 웨이퍼 표면으로 이동이 되고 표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식각으로 생성된 생성물 바이프로덕트 확산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산화막, 지라막, 금속막 식각에 주로 사용이 돼. 그래서 웨드치 폴 메커니즘 3단계는 이렇게 이 통 안에서 이 용액에다 웨이퍼를 담가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생겨서 이를 이용해서 화학적 용액에 의해서 웨이퍼를 시각을 하는 거고, 웨드치 메커니즘은 주기적으로 액체 교환이 필요하고 트랜스퍼를 공급을 해주고 반응을 하고 부산물에 의해서 웨이퍼가 시각이 되는 방법이야. 진행 방식은 이멀전, 이게 액침이라는 용어로 액체 상태를 말하는 거고, 액체 상태의 화학용품의 액체 상태 또는 스프레이의 액체 방식으로 인해서 화학 반응을 해서 시각을 하는 거고, 싸고 용이하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또 가열 또는 교반에 의해서 유니포미티가 증가를 하고 높은 실렉티비티 애점타가 요구가 돼. 문제점은 피하 밑부분을 시각을 해서 고지속도에 문제가 생기고 불안전한 시각을 하고 오버 엣치가 되면서 문제점은 오버 엣치, 엑세스 언더 커팅이 발생해. 이게 당연히 등방선 시각의 문제점이지. 오버 엣치가 뭔지 한 번 더 설명했지. 앞에서 설명을 했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막 이렇게 이 부분만 깎아야 되는데 이게 왜 깎아잖아. 우리가 여기까지만 애칭하려고 했어. 이만큼 더 애칭된 게 오버 엣치고 이 옆으로 퍼진 게 언더컷이라고 해. 이게 오버 엣치, 이게 언더컷. 그리고 또 문제점은 이 레지스터가 리프팅이 일어나. 그래서 많은 당연히 액체 담그니까 많은 화학 폐기물이 발생하겠지. 이 장비가 이게 스프레이 장비고 이게 담그는 장비. 담그는 거 이게 스프레이 방식의 엣칭 장비를 보여주는 사진이야. 이게 배치 엣칭, 이게 스프레이 엣칭. 이게 배치 엣칭에서 용액조 소세지에 어떻게 웨이퍼를 담그는지 보여주는 거고, 얘가 스프레이 방식에서 어떻게 웨이퍼를 식각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진이야. 여대체의 특성은 제일 좋은 건 하나밖에 없어. 실렉티비티가 좋고 그리고 다량으로 처리가 가능해. 그리고 실렉티비티가 좋으니까 당연히 신뢰성이 좋겠지. 단점은 등방선 식각이라 오버헤치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언더컷이 많이 발생을 해. 그리고 패턴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크고 화학 용액 취급 시 독성이 강하니까 안정성 문제가 있고, 주기적으로 이 반응 액체를 교체를 시켜줘야 돼. 왜냐면 파티클 이런 게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웨이퍼 가공 과정에서 웨드치 이용 분야는 우리가 표면 처리, 웨이퍼 가공 표면 처리 주로 스트립, 엣칭 공률 끝나고 스트립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지. PR 스트립 제거할 때. 그리고 서머 옥시데이션 전처리를 할 때 오가닉 오염층과 메카닉 불순물 제거용을 많이 쓰고, 또 반도체 필드 선택적 제거 또는 스트립 공정을 할 때 내 앞에 또 말했던 거 그대로 나오지? 스트립 공정을 할 때 이용이 된다. 막재 제로 실질적 용액 구성은 나는 이건 공부 안 할 거야. 이건 공부 안 할 건데 마찬가지로 화학과 친구들은 화공학과 친구들 반도체 쪽 오고 싶으면 이 정도 알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넣어놨고, 산화막 웨드치의 특성은 산화막을 웨드치로 특성할 때 HF에서 시각을 해. 이런 방식으로 시각을 하고, 그 버펄드 HF에서 시각을 하는데, 이 버펄드 HF에 NH4F를 첨가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H 레이트를 확보를 하고 HF pH를 일정 유지하고 플루로 이온을 보충하기 위한 거래. 그리고
CBD 옥사이드는 얘가 방막 증착한 거잖아. 방막 증착을 한 거다 보니까 이 열적으로 산화막을 형성한 것에 비해서 식강률이 빨라. 얘는 왜냐면 그렇게 방막이 치밀하지가 않으니까. CBD 옥사이드 이게 방막이 치밀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에틸레이트 순서는 CBD 옥사이드 이게 제일 빠를 거고, 그 다음에 서머 옥사이드 제일 빠르고, 그리고 불순 농도 높은 옥사이드, 그 다음에 불순 농도 낮은 옥사이드 순으로 H레이트 순위가 결정이 된다. 이쪽으로 갈수록 H레이트가 높은 거야. H되는 속도가 빠른 거야. 그리고 실리콘 습식 식각 특성은 등반수 식각을 하고, 대부분 등반수 식각을 하는데 이반수 식각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 이 KOH를 용액 KOH 이 용액을 이용을 하면, 이런 용액을 이용하면 액체를 이용해서도 이반수 식각을 할 수가 있대. 그리고 지라막 수식각을 하는 거는, 이 지라막을 수식할 때는 어떤 것을 쓰냐, 우리가 산화막을 형성할 때 로코스라는 것과 STI라는 공정을 이용을 해서 그 좁은 방막에다가 아주 작은 나노급 방막에다가 산화막을 형성시켜 준단 말이야. 이때 지라막을 이용을 해서 산화되는 막을 막아놓고 장벽을 형성해주고, 그 장벽 사이에 그 산화막을 성장시켜줘. 그때 산화막을 성장시켜주고 나서 지라막을 제거해줄 때 이용을 하는데, 이 산화막과의 선택비가 높아서 지라막을 많이 쓰는데, 근데 우리가 로코스 공정이랑 에스텔 지라막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공정을 모두 잘 모르잖아. 어쨌든 지라막은 로코스 공정이나 STI 공정에서 산화막을 형성을 하고 나서 그 지라막이 산화막 로코스 공정 STI 공정에서 산화막 장벽 역할을 하는데, 이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생기는 사람이 있을 거야. 로코스 공정이 뭐고 STI 공정이 뭔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PPT 한 장을 더 넣어놨어. 그러니까 로코스 공정은 로컬 옥시데이션 오브 실리콘이라고 실리콘의 국부적 산화를 이용하는 기술이고, STI는 셜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인데 버드 픽이 없는, 그러니까 새 이렇게 있는 반도체 방막이 있는데 이게 새 모양으로 뒷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버드 픽이 없는 산화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셜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찾아서 넣어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지다 보니까 국부적인 산화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로코스 공정이 로컬 옥시데이션 오브 실리콘인데, 실리콘은 국부적인 산화를 이용하는 기술인데, 공정 순서는 나이트라이드를 진착해서 방막을 만들고, 그러니까 확산 방지막을 만들고, 나이트라이드 이용해서 패턴을 형성하고, 실리콘의 국부적 산화를 한 다음에 나이트라이드를 벗겨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 벌드필 리전이라고 의도치 않게 형성되어서 이 새 부리같이 이렇게 뒷색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스택 커버리가 좋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는 STI 셜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공정을 도입을 했어. 그러니까 소자 간의 고립을 위해서 트렌치를 이용해서 그 벌드 픽이 없는 산화막을 형성을 하는 건데, 공정 순서는 나이트라이드를 장착을 하고, 트렌치 모양으로 식각을 하고, 찌벽 산화 및 산화물에 트렌치를 채우고, 그 산화 및 평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라이드를 벗겨내는 거야. 이해가 돼? 그 다음에 금속 습식 식각 특성에 대해 살펴볼게. 알루미늄 식각을 외대치를 할 때는 열을 강한 41도, 45도의 혼합 용액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HSO4, NH 이런 용액을 16대 1대 1대 1로 섞은 용액을 이용을 해서 알루미늄을 식각을 해. 티타늄은 HO2와 H2SO4 1대1로 혼합한 용액을 이용을 해서 티타늄을 식각을 해. 위 용액은 셀프 얼라인드 살리사이드, 티타늄 살리사이드 공정 후에 결합되지 않은 영역의 티타늄 제거에도 사용이 된대. 이걸로써 수십 식강에 대한 애칭 공정 구강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 다음이 마지막 강의야. 마지막 강의도 힘내서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어.